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27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 시즌 경마도 결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안말 대상 경주가 있었고 오늘 토요경마에서는 10경주의 이세마 챔피언을 결정하는 이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마 가장 좋은 결실을 어떤 말이 이루어낼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저희가 오늘 토요경마의 하이라이트죠. 10경주 과천시장배 후반부에 상세하게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월말 편성과 함께 다수의 경주가 상당히 혼전 구도인데요. 자, 매 경주 또한 복병 전력까지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연체 기대치가 높았던 상황이고요. 내륙 경매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던 교룡 운우였던 만큼 기대치 있는 걸음 일반 경주, 2세 신마 경주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값어치를,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낼 것이다. 기대를 높여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차롬이 어찌됐든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의 선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도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중심 마필로 좀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직전 경주 사실 출발이성 매끄럽지 않았는데 직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참 좋았다라고 판단하고 직전 경주 정도의 올라오는 모습, 출발만 좀 더 빠릿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 발전되는 모습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주 선입 후에 뒷심발이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천년 해피도 스피드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이죠. 데뷔전 가능성 이후 직전 1300m 꾸준하게 몰아주면 2선까지 직선에서의 한 발이 좀 아쉬웠다 하더라도 초중석과 거리된 적응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3번 KM블루가 최근에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모두 1700m 거리였고 이번에 게이트 안쪽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레이스가 가능한 연투기 대진 높은 3번 KM블루가 되겠고요. 이번에 단순한 편성에 초반 자리 잡기도 상당히 수월해진 가운데 선두 2선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적정거리 출전의 7번 심플 라이프 직전 3착 만회 가능하겠고요. 1번 청담지향은 항상 선인석 쪽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앞에 말을 넘어가면 그만큼 힘을 안 쓰기 때문에 따라가서 직선에 한 발을 쓰는 것이 오히려 선입이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전개로 계속 연출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간만에 대형마 등장이 예견될 만큼 굉장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데뷔 이후에 2경주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 결과보다도 내용 자체가 워낙 압도적입니다. 이번 경주도 여유 있는 우승 거둘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이세마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세마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이미 동거리 검증된 전력도 있고요. 자, 주행심사 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준 신마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가는 경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마 편성, 이세마 편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신마 경주는 역시나 혈통 전개 그리고 훈련 상태감까지 이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경마 첫 스타트 제가 끊어드립니다. 이경주 1300 데뷔전 뛰었던
능력 성장세의 마필과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과는 대접전 구도죠. 자, 무엇보다 편성의 이점을 확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합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이범아 블루파이어라는 전력입니다. 데뷔 전 아쉬웠던 3위권 그리고 직전 1300 늘어난 거리에서 선행에 성공하면서 준우승을 거두면서 자기만의 스피드와 탄력을 입증해줬었죠. 힘든 전기였어요. 선행을 나서긴 했지만 외곽에서 압박을 했었던 도끼 블레이드가 직선 초위까지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성이 떨어지는 마필들 같은 경우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블루파이어 그래도 결승선 통과까지 자기 걸음 지켜냈다는 것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번 구도는 그런 압박이 없죠. 편하게 선행 나설 겁니다. 단독 선행 찬스 블루파이어 우승까지 가능한 전력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우선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전력입니다. 주행심사 뛴 것보다 보여줄 거름이 더 많은 전력, 외곽 11번마 심플리파이라는 마표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공사초 이때의 이제 빠른 기록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죠. 초반에 발주 받는 과정에서 당시 8번 마필이 심하게 내측으로 기대면서 충돌이 심했었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 좀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심했던 충돌 속에서 전개가 확 밀렸었어요. 그런데도 중속만으로 선입권 가담을 하고 직선을 통과하는 때까지는 큰 추진 없이 지세를 지키면서 통과하는 게 상당히 인상이 좋습니다.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았던 전력이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췄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1300 거리라도 데뷔전 바로 통할 수 있는 잠재 마필 11번 심플리파이 강조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9번마 그마제니스와 10번 파이팅 히어로가 눈에 띄죠. 그마제니스는 데뷔전 자체에서 약간 기대면서 발주를 받았던 것도 있었고 어느 정도 모래를 맞으면서 쳐졌던 모습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직전 인코스 자체에서는 모래를 안 맞는 꽃자리 그 자리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능력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이번의 경주가 이제 검증의 무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주폭면에서 아직은 보여줄 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마제니스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0번마 파이팅 히어로라는 신의 전력도 재미가 있습니다. 출발 불량 때문에 올해 6월 달에는 불합격 처리를 받았어요. 직전에 10월 달의 경주 자체에서는 초반에 발주는 늦었지만 코너시 중속을 확연하게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주행의 안정감을 보였던 만큼 10번 파이팅 히어로도 잠재 능력 출중한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안쪽에 있는 이번마 블루파이어를 필두로 압축을 가져가야 하는 구도입니다. 11번 심플리파이, 10번 파이팅 히어로, 9번마 그마지네스 옥석을 가려야 할 경주로 판단됩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생각 동의합니다. 이번 블루파이어 선행 편성 만나서 얼마든지 선행 나와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번 그마제니스의 추임력, 여기에 10번 파이팅 히어로의 잠재력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5번 니메한기라는 신마도 잠재력 있는 말 같은데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큰 추진 없이도 앞선에 가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행심사 모습상. 아무래도 주행심사 모습상 추진을 안 했다는 걸 감안하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는 초반 스피드를 갖춘 말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좀 추진을 가하자 굉장히 좋은 추임력까지 보여줬습니다. 데뷔 전 잠재력 충분한 말로 판단하는데 이 말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번 니메한기도 이제 5번째 마필로는 잡아는 놨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이번에 좀 검증이 좀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을 해요. 그 이유 자체가 물론 이제 보여줄 주폭은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상대들의 말씀드렸던 마필들은 상대들과 경합을 하면서 걸음을 보였더라면 니메한기는 당시 주행 심사 자체가 뭐 경주 제외됐던 마필들이 워낙에 많아서 4마리만 떴던 경주였어요. 4마리만 주행 심사에서 뛰면서 바깥쪽에서 편하게 전개를 펼쳤던 점, 그렇게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보여준 걸음이라는 점에서 물론 잠재 능력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지만 앞서 소개됐던 마필들을 좀 높게 평가했던 이유가 된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블루파이어가 이미 3위 승급 작전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당일도 굉장히 많은 관심 받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인정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는 10번 파이팅 히어로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백동희 의원도 추천을 하고 계시지만 파이팅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중속 그다음에 라스트 끝걸음까지 상당히 근성이 좋은 모습 속에 이 말도 역시 12조에서 낙찰받고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3월 경매에서 10번 파이팅 히어로도 가능성이 데뷔 전부터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5번 니메한기 역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말. 그리고 저는
8번 만에 하나라는 시네마에게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더 커야 돼요. 사실 464보다는 조금 더 덩치가 좀 나가주길, 체중이 좀 더 불어주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아직 어린 것은 분명합니다만 라스트 한 발에 대한 그 매력이 정말 뛰어났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8번 만에 하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반에 발주가 너무 매끄럽질 못해서 최후미까지 밀리는 것도 좀 아쉬웠었고 무엇보다 직선에서 끝걸음 자체를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인 중속 자체는 좀 크지 않았다고 평가를 해요. 앞서 소개드렸던 신의 전력들이 그 완충되는 효과 속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좀 더 앞서 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찬다라면 체중이 분다라면 변화를 준다라면 가능성은 있지만 데뷔전은 상대들보다 좀 약했던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이세마 경주입니다. 6등급 편성이지만 4등급 상금이 부여가 되는 각 마방마다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직전에 이제 선행 강공 작전 동거리를 입상했던 검증 전력 2번 이 블루파이어가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에 강공 선행 작전 다시금 주의할 듯하고요. 신마 중에서는 10번 파이팅 히어로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의원이 잘 설명해 줬습니다만 저도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지난 6월 달에 출발 불량으로 인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열사병으로 공백이 있었죠. 그리고 10월 12일 날 주행 심사 시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서도 코너에서 중속 발휘해서 2선 외곽 가담했고 막판에 추진 없이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으로 통과한 전력입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신마로 보이고요. 훈련 시 상당히 탄력감도 좋고 데뷔전 1300m 즉시 전력감으로 10번 파이팅 히어로 충분히 기대치가 높겠습니다. 여기 5번 님의 향기도 출발 이후에 외곽 감아서 중속 스피드를 보이며 외선 다소 이제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주행 심사 통과한 전력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여기 7번 카히나 한두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는 출발 스피드가 부족한 면 후미에 있었습니다만 막판 올려붙이는 끝걸음 여력이 상당히 탄력적이고 좋았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300m 출전을 합니다. 직전에 흐름 빠른 라이스 1000m 격차를 못 좁혔지만 이 늘어난 거리에서는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폭평 전력 7번 카히나가 있는데 백동일 의원요. 7번 카히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힘이 좀 덜 차 보입니다. 외선이긴 했어요. 자리를 못 잡고 흐름에 모래에 밀렸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주폭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기본 주폭도 여유가 좀 크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직전보다는 전개가 좀 수월해질 수는 있지만 가지고 있는 아직은 힘이 좀 차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줬지만 상대 전력들 넘어서기에는 좀 더 힘이 차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스타트 서울 이경주는요. 직전에 압박성 선행 조건을 너끈히 이겨낸 선행마죠. 2번 블루파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충분히 검증을 받은 현등급 전력과 직전 우승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승급마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현등급에서는 다소 이제 최근에 기복을 보였지만 찬바람 불면서 뚜렷하게 컨디션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의 회복세도 충분히 기대가 가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수의 도전마가 혼재하는 접전 레이스.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붙어서 반드시 이기고 가겠습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토요 서울 4경주입니다.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흐름 당연히 빠르겠죠. 선행마 당연히 다수겠죠. 그중에서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위너 3번 미드스톰 먼저 제시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 미드스톰 승급전은 좀 아쉬웠죠. 승급전에 골마겸으로 출전이 취소가 됐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훈련 때의 모습은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라는 부분. 지금 골마겸이 완치가 되면서 회복세 뚜렷한 모습 속에서 훈련 시의 탄력감
직전 우승 당시보다도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드스톰 골막 위에서 또 회복을 했다면은 반드시 인코스 진입했을 때는 눈여겨봐야 하는 선행말로 우선 지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9번 옥드림 다소 외곽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말의 순발력 역시 선행력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직전 경주는 4개월 만에 출전을 하면서 공백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구력 부족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당시 편성강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선행마 다수 있었습니다. 그걸 외곽에서 갖다 붙입니다. 말의 기본기예요. 그것이 기본기이고 공백을 극복해내는 모습, 지금은 더 빠릿해져 있는 모습의 9번 옥드림이기 때문에 이 말의 순발력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자, 12번 위너 브라운은 당일날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00초 때 어마어마한 기록을 냈었던 준족 중에 하나죠.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과 승급전이라는 부분, 당시가 불량주로 해서 냈었던 기록이라는 점 등을 고려를 해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밀린 게이트에서도 자신의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당일 상태는 좀 체킹을 해봐야 되겠고요. 11번 파티파워 1000m 추입 대안. 여기까지 빠른 흐름에 가장 적절하게 흐름을 역이용해낼 수 있는 3번 미드스톤과 9번 옥드림 중심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마필들 안에서 정답을 좀 나올 것 같고요. 저희 역시 미드스톰의 선전을 높게 평가해야 될 구도로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을 풀어가는 후착에서는 조금씩은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해 주셨던 옥드림도 괜찮고 뭐 파티파워도 괜찮은데 저는 파티파워가 바깥쪽으로 몰린 것은 분명히 불안하다고 좀 평가를 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추임 마필을 가져간다라면 저는 안쪽인에서 한번 펄퀴를 한번 지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강급이 됐던 직전의 첫 경주 자체도 레이스름의 선행권에 나섰던 굴천나무숲이 버텨냈던 경주를 따라가서 3착을 발휘했었죠. 펄키는 강급되기 이전부터도 단거리 1000m 곱게 따라가는 추입을 했을 때 자기만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마필이기 때문에 미드스톰이 앞선을 정리해준다면 펄킨도 충분히 복병의 가치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펄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추임력, 직전에 보여줬었던 그 근성은 확실히 강급이 되고 나니까 한결 수월해진 상대 틈에서는 빛을 발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당시 암말 한정 경주였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이 펄퀸이라는 말 자체가 추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래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모래에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고 당시에도 심하게 모래를 맞았더라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 우려가 있는 반면 파티파워는 전형적인 추임마죠. 저는 그래서 추임력은 11번 파티파워 쪽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질문 드릴 말이 한 마리가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번 언디피티드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좀 1300m 늘어난 거리에서 좀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너무 초반에 서두르면서 심한 경화 끝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말 스피드 매우 좋은 유형으로 판단이 되고 1000m로 우선 거리가 줄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6월 30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외곽으로 심소를 하면서도 선입 후에 뒷심 발휘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임마, 파티파워나 4번 펄킨 같은 벌보다 조금 더 앞쪽에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하는데 6번 언디피티드의 올라올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디피티드가 그때 당시에 누네스 기수가 그 9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추입을 하는 바람에 다들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저는 언디피티드 선행 아니면 답 없다 결론 내렸고요. 직전 경주에도 무리하게 외곽을 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선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경합을 이겨내지 못하고 꼴찌를 했죠. 안타까운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의 스피드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메리트 없다, 추입으로 올라온다 해도 순위권도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단거리 레이스 코스 이점의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3번 미드스톰이 역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하고 그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빠른 말이 질비한 편성구도 속에 이제 선두권에서 자유전 개이점을 펼쳐낼 수 있는 마필이 요 10번 탐나 여신인데 이미 1200거리 선두회가 적극적인 선입전으로도 입상을 했었고 직전 경주 폐출혈 발생으로 다소 이제 공백이 있었지만 주행 심사 시 어느 정도 건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13주 만에 출전하는데 거리 내린 1000m고 직전과 동일한 1000m고
굳이 선행하는 조건에서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10번 탐나요 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폐출혈 여파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주행 심사 때의 모습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주행 심사 때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럴 땐 폐출혈이 나지 않죠. 주행 심사하면서 폐출혈 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전에 들어가면 강추진이 봉반이 되어야 하고 경합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는요. 코스 이점의 강공 선행 작전 또한 골막 여파 어느 정도 벗어난 요 3번 미리 스톰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하이페이스의 최단 거리에서 과연 어떤 말이 가장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지,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어떤 말이 될지, 또한 추임만 어떤 말이 될지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선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단거리 레이스 1200입니다. 5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 또한 직전 입상 이후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다수가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 간의 능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펼쳐지는 전개 양상, 당일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서울 5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확실한 선행만은 없는데 흐름은 빠르고 앞에 붙여서 뛸 수 있는 말들은 다수. 이런 어설픈 선두권 구도일 경우에 특히 경합이 많이 일어나곤 하죠. 그 부분을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서 저는 그 경합 상황에서도 혼전 속에서도 자신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9번 클린플라워에 우선 점수를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흥오름이라는 말이 이끌었던 레이스가 생각보다 너무 빨랐죠. 그 바람에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더 보여줄 걸음이 충분히 있는 말이고요. 이미 승급전 빠른 흐름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가 설욕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급전이죠. 10번 흥깨비. 흥깨비라는 말은 사실 데뷔전 당시에 기대를 했었던 것은 1번 게이트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어서 어쩌면 선행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과 달리 추입을 해요. 상당히 좋은 추입 근성을 보여주면서 혼전 속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10번 흥깨비 같은 경우에는 직전보다 더 힘이 확연하게 붙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승급전도 1200m 늘어난 거리도 무서울 게 없는 세력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코스에 자리하고 있는 2번 섀도우머니, 직전 경주는 좀 다수의 선행마들 틈바구니에서 고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문정현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문정현 기수하고의 호흡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말에 처음 가능성,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기수가 문정현 기수였음을 감안해 봤을 때 선의권에서의 자리 잡기, 그것만 성공해준다면 이번 섀도우머니의 가능성은 또 한 번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번 영원한 순간 최대 복병으로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순간 사실 여태까지 부담 중력 때문에 고전해왔었던 말, 이번에는 낮아진 부담 중력의 인코스 진입,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편성적인 모습에서 클린플라워를 필두로 풀어나가는 것이 저 역시도 맞다고 평가를 하고요. 굳이 이번 경주는 선행이 아니라도 따라가는 2선만 자리를 잡아줘도 상대적인 조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저희 역시도 믿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흥깨비 역시 2세 앞말이지만 기본 주폭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 평가를 하고요. 저는 복병권에서 6번만 끌어주는 손이 충분히 이번 편성 자체는 약해진 구도에서 선입이 가능해져서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복병의 가치를 좀 논해보고 싶고 저는 이마피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8번 칼룸 여제입니다. 데뷔 초부터 주행심사부터 기대를 모았던 전력인데 기대만큼의 걸음은 좀 아쉬웠었죠. 매번 인기만 끌고 제대로 선두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움 남겼다가 8월에 우승 이후 마필 자체가 확연하게 좀 변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직전의 경우에는 어차피 승급전에 선행을 나설 수 없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괜찮은 걸음을 보여줬었죠. 어찌됐든 이번 경주에서 칼룸 여제도 선행권을 나서볼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라서 충분히 가치 있다 평가하는데 칼룸 여제를 배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유형의 말이 사실 참고 한 발이던 선행으로 한 발을 쓰던 단거리에서는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다만 1200m로 늘어나 있는 거리라는 부분,
1200, 200m만 늘어나도 이 순간적인 탄력과 순간 스피드를 추입으로 발현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8번 카일론 현재가 선행에 성공을 해준다. 뭐 인코스에 있는 말들 다 제치고 나머지 말들도 뭐 끌어주는 손이나 5번 실버 디자인이면 다 제치고 선행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을 보여줄지는 몰라도 역시 늘어난 200m를 버티기에는 지구력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두 분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김재웅 위원과 중심마에 대한 생각 동의합니다. 9번 클린 플라워란 말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번 경주 어쨌든 직전보다 100m 줄어든 거리, 그다음에 안쪽에 빠른 말이 2마리 정도가 있긴 한데 이 말은 선입 전개 후에 또 직선에서 넘어설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2번 섀도우 머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 끌어주는 손과 4번 선플라자 이 두 마리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데 개인적으로 4번 선플라자 이번 경주 복병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지구력이 좀 검증이 안 된 스피드형 말들의 경합 구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피드에 특화된 말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1700m 늘어난 거리에서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전에 단거리 경주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차분한 김동수 기수의 추입이라면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6번 끌어주는 손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따라가는 전개에 완전히 저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1000m나 1200m까지는 충분히 앞선에서 경합해준다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초반 스피드, 직선에서의 추입력, 이 끌어주는 손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끌어주는 손이 왕년에는 30조에 있을 때는 선행도 나갔었던 전력이죠. 근데 최근에 입상을 할 때는 유승환 기수와의 호흡이었고 추입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유승환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다는 뜻은 확실한 추입 한 발의 가능성을 엿보겠다라는 작전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이편성 흐름 빠릅니다. 추입마 올라오기 힘듭니다.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에 점수를 더 먼저 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은근히 빠르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 요 5경주가 되겠는데요. 선행은 안쪽에 1번 동해실버나 8번 카일룸 여제가 나설 듯합니다. 8번 카일룸 여제는 직전에 늦바란 게 아니라 외곽 게이트 불리함 초반에 의도적으로 제어하고 후미에서 막판 이끌거림의 여력을 보이며 어찌 보면 질주성의 다변화를 꾀한 듯합니다. 직전 당시 추입으로도 충분히 이 가능성을 엿보였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전개를 펼쳐낼지 웬만하면 원래 습성대로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낸다라면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11번 보드람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었던 말이라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 6월달, 7월달 경주는 모두 입상한 전력입니다. 특히나 직전 7월 14일 경주 당시 1000m 레이스 하이페이스 극복해내고 당시 코너에서 격차 좁히며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공백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열사병, 일사병. 오히려 여름 한철 잘 쉬고 이번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컨디션도 크게 하자 없어 보이고 요 11번 보드람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김지영 의원 요 11번 보드람 어떻게 평가하세요? 솔직히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중전마마를 이기면서 입상을 했었던 저력 있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싶던 순간 열사병,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휴양에 좀 들어가게 되죠. 지금 주기가 좀 길어져 있어요. 그 공백에 대한 적응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껏 올려놨던 컨디션이 다시금 원상복귀되지 않았을까. 당일 체크까지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전 보드람 이번에는 전개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서울 5경주는요. 직전 대비 거리 내렸고 전개도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조건이죠. 9번 클린 플라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6경주가 되겠고요. 일요일 날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6등급 무대에서 아직은 좀 기복을 보이고 부진을 면치 못하는 마필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달리 말하면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전개도 꼬이고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약편성 호기를 받나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서울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말은 6번 기분 위켄드라는 말입니다. 데뷔전을 특별 경주로 선택을 했고 스피드는 보여줬지만 너무 강한 상대의 빠른 흐름, 여기에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까지 좋지 않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충돌하면서 출발 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연말에 막히고 그러면서 늦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도 추임력을 보여주는 가능성 있는 모습을 직전에 보여줬다고 판단합니다. 스피드에 대한 기본 잠재력이 굉장히 우수한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약해진 상대 직전보다 더 좋은 정상적인 출발을 해낸다면 선입후에 최적 전개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광폭주행입니다. 직전 경주 심한 외곽 전개, 힘 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주력을 보여줬다라는 판단입니다.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전의 그 최악의 전개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직전보다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1번 리더스 캠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행을 못 나가고 따라가면서도 근성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선행 가능성 높기 때문에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번 블랙 폭격기라는 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데뷔 전에 출발을 실패했지만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하는데 직후에 평골절 때문에 수술 이후에 단기 요양을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자잘한 병력들로 주기는 길어졌는데 꾸준히 훈련을 소화해 왔습니다. 주행 신사 모습상 가능성 이제는 충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해볼 만한 편성 만나 앞선에서 버티게 노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직전 늦바라고도 따라가는 전개에 가능성을 보여준 6번 기분 위켄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하고 있고 역시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경주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경주도 있네요. 6번 기분 위켄드가 입상을 하게 된다면은 좀 이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믿을 마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기분 위켄드도 데뷔전 때 보였던 순발력과 직전의 모습, 탄력이라면 저 역시도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동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리더스 캠프 선행력 그리고 4번 광폭주행 블랙폭격의 이계 기수가 이번 경주만큼은 정말 기회를 잡고 이 착순권에 좀 입상해줬으면 열심히 타주고 좀 기원해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믿을 만한 마필이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힘에서는 외곽에 있는 11번 라운스텔라로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데뷔전도 그랬고 최근 3번의 경주 모두가 착순권에 머물기는 했습니다만 상대들이 좀 빠르고 강한 상대들이었죠. 뭐 스마티 아델이라든가 마페봉이라든가 뭐 원더풀 이블까지 만만치 않은 상대팀에서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끝걸음을 살려나가고 있어요. 어차피 선행마필 중에서 한 마필만 살아남을 경주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1번이 선행을 가면 6번이 좀 불편하고 6번이 선행을 가면 1번이 불편하고 어느 것도 선두권이 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힘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라운스텔라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1번 라운스텔라는 아직 사실 보여준 게 없는 말이라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판단은 합니다. 어쨌든 근데 혈통상 줄어든 거리가 불리하진 않을 거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를 얼마나 잘 풀어낼지 이 부분이 좀 미지수인데 초반이 사실 그렇게 빠른 유형이 아니라서 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좀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번 경주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리더스 캠프 그리고 광폭주행 이 두 마리의 말에 우선 선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죠. 최성진 의원은 아무래도 기분 위켄드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말이 3번 블랙 폭격기를 두 위원 다 백동일 위원, 최성진 위원 다 이제 기회를 맞았으니까 좀 잘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블랙 폭격기 한번 여쭤볼게요. 골편 골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오른쪽에 있었던 문제, 칩이 발견됐었던 문제였는데 그 뒤로 계속 우전지 부종, 우후 구절 찰과상, 오른쪽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밸런스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성진 의원님? 네, 제가 판단할 때도 어쨌든 수술 부위가 오른쪽 앞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10월 19일의 주행 심사, 10월 5일의 주행 심사 모습이 어쨌든 그 와중에 뛰었던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은 그 10월 5일 당시보다는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 10월 5일 주행 심사 모습도 이번 편성 상대적으로 봤을 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약편성 해볼 만한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7번 대성하늘이라는 말이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대성하늘 데뷔전 당시에는 이제 예정됐던 데뷔전을 못 치르죠. 산통 때문에 취소가 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최성진 위원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제 대성하늘이 선입권에서 응수해 줄 수 있고 순발력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 어떻게 보시냐라고 질문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대성하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했던 말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9월에 산통 때문에 출전이 취소됐고 데뷔전이 늦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주행 심사가 7월 달입니다. 몇 달 전인데 얼마나 변화됐을지는 뛰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번의 주행 심사 모습상 이 말이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가 엄청 빠릿한 도주성의 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선행을 나선다면 잘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좀 빠릿한 초반 스피드를 가진 말도 몇 마리 나오기 때문에 선행 못 나서는 상황에서의 경주력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편성이 좀 약체급이라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한두의 마필에게 당연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 안쪽에 선행마저 1번 리더스 캠프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에서 선두 외곽 따라가며 3차까지 했는데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단독 선행까지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1번 이 리더스 캠프가 가장 좋은 편성 조건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6번 기본 위켄드는 직전에 출발 후 양념 마필에게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훔이 쳐진 게 페인이었고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전력으로서 6번 기본 위켄드도 이번에는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4번 광폭 주행도 직전 경주 최단거리 1000m를 3차까지 했던 말이죠. 3번 블랙 폭격기나 7번 대성원을 병력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감 체크는 필수적으로 행해여 줘야 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 5번 남녀의 하늘이 있는데 그동안 강한 상대 구도 속에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큰 착차 없는 그런 경주 능력이었고 폐렴 등으로 오랜 공백이 있어요. 이 말도 좀 상태감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5번 남녀의 하늘도 기본기는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평가입니다. 편성 오기를 만나 보이는데 자, 최성진 의원, 5번 남녀의 하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말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골마겸을 시작으로 5월 달에는 다리에 부종이 발견됐고 또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폐렴, 산통 등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이 돼서야 이제 훈련을 시작을 재개를 했던 말인데 아직도 훈련 상태가 좀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이번 경주까지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다음 경주를 좀 노려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강공선행 격전이 주요할 1번 리더스 캠프. 직전에 전개 꼬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 오기 만난 6번 기분 위켄드. 일단 2두의 마필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종은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한 접전 레이스입니다. 직전 우승 이후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좋은 전력의 마필. 직전에 좀 아쉬운 전력 보였지만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이 복병 전력까지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역시 단거리 경주이니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리라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 있게 인사드릴 오늘의 8경주 방송 추천입니다. 12마리 기본적인 걸음을 갖춘 전력들이 몇 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마필을 중심으로 잡아놓고 압축을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너무나도 변화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이 마필이 나오는 만큼 이 마필을 가지고 후차권 최선 압축 들어갑니다. 바로 12번마 솔파랑이란 전력이죠. 데뷔전도 우승했어요. 외측으로 기대는 와중에도
걸음을 보이면서 우승했던 전력입니다. 주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전째 다시 한번 외측으로 기대는 게 심하게 보여지면서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었죠. 그 이후에 그 기대는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 상당히 마방 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전력입니다. 장구에 대한 변화, 자극판을 착용하고 걸음 변화가 오면서 직전에 공백전 당시 정말 놀라울 만한 스피드 탄력을 보여줬어요. 기대는 것을 의식해서였을지 초반에 발주 때 추진을 안 합니다. 추진 안 하고 그냥 마필 가는 대로의 중속만 놔뒀는데 마필 스스로 알아서 뛰면서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직선에서 여유감 있는 주폭을 보여주죠.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금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지만 사실상 상대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외선에서 차분하게 선입권만 가담을 해도 중속 주폭은 아직까지 한계점이 없는 모습이라서 성장세의 12분만 솔파랑 여전히 가치 있는 마필로 강조드립니다. 후차권에서의 옥석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적으로는 4번마 포에버 위너가 눈에 띄죠.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잘 뜁니다. 물론 최적 선입을 갔을 때도 띄워주지만 선입을 갔을 때, 최적 선행을 갔을 때 띄워주는 전력인데 최근 3번의 경주는 선행에 모두 실패했었죠. 오랜만에 선행 찬스 만난 4번 포에버 위너 가치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10번만 와일드 드래곤도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직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추진 속에서도 그 마필이 반응을 해주면서 초중속 이후에 직선 탄력을 보여준 만큼 성장 가능성 열어두셔야 하고요. 5번만 올 오브이란 마필은 상당히 재밌죠. 데뷔 초에는 선행권의 마필로 많이 뛰었다라면 관절염의 여파 때문에 휴양 이후부터는 선취권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1200까지는 거리 자체나 상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의 연속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12번만 솔파랑을 필두로 앞서 소개드렸던 포에버 위너, 올 오브미, 그리고 10번 와일드 드래곤 안에서 최선 정리 드릴 거고요. 복병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몇 도 눈에 띄는데 지금으로서는 강하게 추천드리기보다는 당일 상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당일 조건까지 확인된 모습으로 인사드릴 오늘의 8경주입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하지만 제가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하는 말 중에 백동일 위원이 언급 없으신 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아워캣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워낙 빠른 선행형 말들, 뭐 한승글로리, 뭐 이런 초동 레이스 이런 도주 말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의도적으로 경합을 피해서 취입을 했는데 너무 좀 후미권에서 취입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전에 9월 8일 경주에서는 엘카 같은 또 독도지기 이런 말들과 뛰었는데 그 당시에 좀 전개 상황에서 방해가 있었고 좀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습니다. 엘카와 거의 막상막하의 경주력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선취입 또는 선입 전개라면 얼마든지 전개 이점을 살려서 1200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1번 아웃캣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경마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저 아웃캣이란 마필 자체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의원님 분들께 뭐 최성진 의원 필두로 해서 다 항상 질문 드렸었죠. 이 마필 어떻습니까? 이 마필 복병은 어떻습니까? 매번 질문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엔 최성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네요. 아웃캣은 오두 끄트머리에 잡아놨습니다. 저는 이 마필에 대한 미련을 절대 못 버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인코스 최적이 이었을 때 아웃캣은 항상 조심해야 될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상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만큼 당일 마필 상태 체크 이후 복병에 같이 눈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워캣을 포기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백동희 의원님이 아워캣에 대해서 미련을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니까 당일 뭐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지 저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듯 하고요. 저는 이 말 질문 드려볼게요. 9번 자진몰이. 자, 승급 전, 승급 이후에도 분명히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찰과상 등의 자잘한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 좀 다운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 모처럼 다시 소폭 회복세를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근래 들어서 가장 강한 훈련으로 시행을 하고 나와 있는 9번 자진몰이. 이 편성 자체가 빠르다면 빠를 수 있겠지만 딱히 내가 선행이요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몇 도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번 자진몰이. 기습 어떻습니까? 기습을 성공하는 조건을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3번 포에버 위너가 이번 편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선행을 나서야지 더 잘 뛰는 포에버는 안쪽 1, 2, 3번이 다 빠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바깥쪽에서 몰고 나오는 전력들 뭐 스마트 보배나 그나마 자진몰인데 선두권 자리 싸움에서 포에버 위너가 절대 안 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권 포에버 위너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몰이는 전개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번 경주는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선정하신 사도의 마필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전개상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한두의 마필이 있어요. 바로 11번 천몽이죠.
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입니다. 물론 조건은 4번 포에버 위너가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나설 공산이 커 보이는데 자, 직전에는 당시 부산에서 원정원 이효식 기수가 첫 기승에 1번 게이트 선행을 받았습니다만 막판에 완전히 무너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기승에 갑작스레 기승에 적응을 못한 듯한데요. 이 11번 천몽은 굳이 선행하는 조건에서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1300m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이번에 4번 포에버 위너가 선행을 나서면 외선 2선 붙을 것이고 아예 외곽 감아서 선행도 가능해 보이는데 자, 거리 내렸습니다. 전개상으로 일단 앞선에서 충분히 변수가 가능한 변수 전력으로 가능한 이 11번 천몽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몽 같은 경우는 전개를 좀 편하게 풀어야 되는 전력으로만 판단을 해요. 뭐 선행을 편안하게 나서거나 최적의 전개를 펼쳤을 때 그냥 입상권 전력으로 판단을 하는데 포에버 인원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권에 있는 마필들 편하게 전개를 절대 풀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열역감 자체도 수월하지 않은 모습의 외곽 11번 게이트가 이마필한테 굳이 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마필 역시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백동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이제는 뚜렷하게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똑바로 뜹니다. 12번 솔파랑을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압축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셨고요. 자, 그야말로 되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되는 능력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방송 추천 9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도전 가능한 전력들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 있는 경주고요. 공백이 출전하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도 있고 자, 직전에 좀 악재가 있었던 말도 있는데 바로 10번 이 최강 고수입니다. 직전 경주가 36조에서 10조로 이적 이후 첫 출전이었고 당시 출발 이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고 두 차례 악재가 있었습니다. 출발 후 200m 지점에서 당시 킬리의 표범이라는 말이 외측 기대할 때 추돌로 외측으로 밀려버렸어요. 다시 3코너에서도 당시 진로 방해를 당하는 등 두 차례 진로 방해 악재가 겹쳤단 말이에요. 바로 10번 최강 고수가 당시 외측으로 계속 밀렸고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전개를 펼치고 어떻게 입상을 합니까? 이번에 정상주기입니다. 직전에 진로 두 차례나 어긋났던 꼬였던 악재를 떨쳐내고 자, 이번 경주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기본적으로는 좀 앞선에서 선두 선입권에서도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기에 자, 정상주기 또한 전개까지 충분히 유리하게 풀어낼 10번 최강 고수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스칸다가 지난 9월 2일 경주에서 3차까지 했던 말인데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 초반 좀 서두른 감이 있어요. 당시 내측에서 앞선 빠른 페이스 적극적으로 응수를 했습니다만 결국 선두권 무너지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에게 역습을 허용했죠.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흐름이 그리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내선 인코스 최적의 전개가 보장된 2번 스칸다. 자, 이번에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학 아리아리가 데뷔전에서는 늦발 이후 앞선 빠른 페이스의 중위권을 가담했습니다만 결국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자, 골마경과 피부염으로 휴양 다녀왔습니다. 휴양 공백 이후 체중도 많이 불었고 상당히 상태감이 좋아졌고요. 특히나 10월 19일 날 주행 심사 시 연습 주행 시 자, 그야말로 발주가 상당히 매끄러워졌고 순간 스피드가 폭발적으로 보강된 모습 속에 선두권에서 선행으로 주도 레이스를 펼쳤고 직선에서 간헐적인 채찍도 능력 추진 시 상당히 압도적인 탄력을 보이며 그야말로 공백 이후 스피드와 힘, 근성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실전 2전째 6번 문학 아리아리의 변화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4번 블루 마스타가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 당시 출발 후 서둘러 중위권 인코스 선입을 탔습니다만 코너에서 몰에 맞고 다수간 원하는 전개를 펼쳐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늘어난 1300m 거리 기본기를 충분히 갖춘 기대치가 있는 요 4번 블루 마스타까지 언급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직전에 2차례 악재를 떨쳐내고 정상적인 쾌조의 컨디션, 전개까지 유리한 10번 최강 고수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분석 잘 들었고 좋은 성과 있길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 기본적인 능력의 마필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이 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력이 확연하게 좀 뛰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편성 자체가 최근 뛰었던 편성 중에 좀 가장 약해진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11번 시카고 같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맘만 먹으면 선행 갑니다. 근데 선행 갔을 때 뒤가 나오질 않고 좀 짧다 보니까 최근 좀 차분하게 좀 2선에서 응수하는 전개를 펼쳐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적응력을 펼쳐주고 있고 오히려 외곽이 전개가 좀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상대 또한 약한 이번의 구도라면 힘이 차고 있는 11번 시카고 아트도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11번 시카고 아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직전에 이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제법 선전을 펼친 3착을 했었죠. 자, 헌데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좀 훈련의 강도도 좀 약하고 선행은 6번 문학 아리아리가 받아낼 듯합니다. 자, 직전 경주 최선 3착으로 봐요. 당시 이 박병윤 기수가 기승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의지가 강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일 마지막 경주였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최근에 능력 변화, 실전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신의 마필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기에 요 11번 시카고 아트는 차후에 기대치를 가져볼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이번 경주 MC께서 선정하신 추천 경주인데 중심마 2마리에 대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선정해 주신 10번 최강 고수의 잠재력, 능력에 대한 잠재력, 그다음에 이번 스칸다의 전개 이점이 2마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시카고 아트의 기습선행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말들은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질문 없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6번 문화가리아리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더 충막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강 고수는 부담 중량이 일단은 직전에도 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충막 바꾸실 의향 당일 컨디션 체크 후에 가능하겠죠? 아니요, 저는 10번 최강 고수에게 상당히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그럼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6번 문화가리아리가 사실 연습주행 지난주에 치렀었죠. 지난주에 연습주행은 기승료가 안 나와요. 이거는 논외의 얘기지만 기승료가 안 나오는데 그걸 임기훈 기수가 해놓고 기승하지 못해서 신영식 기수가 정말 열심히 잘 타주기를 한번 바라고 있고요. 저는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12번 지안이가 데뷔전부터 3위를 차지하면서 이미 실전에 대한 적응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전력입니다. 거의 이번 편성에서는 이번 스카다를 제외하고 나면은 확실하게 자기 경쟁력 보여주고 있는 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12번 지안이가에 대한 평가 부탁드려볼게요. 네, 향후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데뷔전에서는 코스 이점에 전개를 잘 풀어냈다고 봅니다. 직전에 최단거리 레이스 게이트 외곽 배정받자 초반 자리 못 잡고 좀 허우적거린 면이 있죠. 이번에도 최외곽 게이트고 은근히 내측에 선두 선입형 전력의 마필들, 강한 상대들이 많기 때문에 12번 지안이가 같은 경우는 차후에 안쪽 게이트 배정에 좀 내린 거리에서 노림수를 둘 만한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직전에 2차례 전개 꼬인 그 악재를 떨쳐내고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을 보일 10번 최강 고수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당일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이세마 최강자를 결정하는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14마리 풀게이트 편성이죠. 네, 올해 이세마 결산에 들어갑니다. 12월 2일 날 통합 이세마 챔피언을 결정하는 브리저즈컵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그 전초전격 과천의 대표마를 이제 선발하는 경주가 되겠죠. 그동안 이세 특별 경주, 문화일보배 등등 이세마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말들이 다수가 출전하고 이번에 첫 대상 경주에 도전하는 이세마도 있는데요.
당연히 접전 레이스가 되겠고 전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듯합니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이라이트 경주죠. 10경주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2세 강자들, 각 마방의 향후 대표할 기둥들에 나와주고 있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끌어줄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기본적인 잠재력의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다수의 혼전도가 발생할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데뷔 이후 보여줬던 능력 자체로만 따져러 본다라면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은 한정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압축 속에서 전개와 마지막까지 역출해줄 수 있는 전력은 우선적인 4대로 평가하고 있고요. 전개도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드릴 전력들은 1번, 2번, 6번, 7번 이 4두가 직선 초입까지, 직선 결승선 이후까지 전력성의 모습을 이어나갈 거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초반부 전개 자체에서는 3번만 흥얼음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죠. 게이트 조건도 좋고 외선에 있는 마필들이 함부로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가 아닙니다. 흥얼음이 선행을 나설 확률이 가장 높고요. 함께 붙어 있는 마필이죠. 4번마 정문사랑도 초속과 중속이 좋아서 기습 가능성은 있지만 직전 상대 속에서 상대들이 좀 충돌 피해 속에 있었던 구도에서 선행을 편하게 나가고도 저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 마필이 설령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이 강한 편성을 버텨내기는 힘들다는 판단이에요. 결국 이번 경주는 레이스 주도권을 3번 흥얼음이 가져갈 것은 분명한데 지금까지 흥얼음은 편한 선행이었다는 거죠. 2세 강자들과 만나는 이번 경주에서 과연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을까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구도에서 나와 있는 마필들의 압박을 끝까지 버텨내기에는 당일 주로가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힘들다는 판단이라서 선행은 나서지만 전개도에서는 배제하고 소개드립니다. 소개드릴 전력들 중에서는 3번마 흥얼음을 압박하면서 나설 수 있는 안쪽에 있는 전력이죠. 2번마 대완마가 바로 이 옆을 붙어나가면서 압박을 해줄 거고요. 안쪽에는 1번 도끼블레이드 코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중반에서 선취입을 해줄 수 있는 마필들 6번마 레이먼드가 있고 7번마 바깥쪽에 있는 7번마 명품 주자는 뛰면 뛰일수록 걸음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 경주 추입이 아니라 선입권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중간 선입 자체가 이게 상당히 좀 뭉쳐있는 구도로 경주 운영이 될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직선에서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안쪽 있는 2번마 대완마를 판단을 합니다. 대완마라는 마필, 데뷔 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저희 방송에서 강하게 중심 마필로 소개드릴 정도로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던 전력이었어요. 그 이후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반 게이트 이탈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이탈 이후에 마필 자체가 스스로 뛰는 중속과 여유가 상당한 전력이죠. 직전의 대상 경주에서도 사실상 문화일보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초반에 발주 시 상대 마필을 충돌하면서 낙마시키면서 여유 있는 걸음을 차지하고도 아쉬웠던 강착이었었죠. 그 부분보다 중요했던 것은 충돌 피해 이후에 전개가 밀렸던 대완마가 모래를 맞고 뛰면서 상당히 외선에서 좀 더 강한 주폭을 보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번마 흥얼음이 선행을 나서도 바로 압박 가능한 이번 대완마는 직전의 아쉬움, 33조의 의지 보여줄 걸로 믿고 있는 마필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권 7번마 명품 축제 좀 더 띄워줄 마필 분명합니다. 우선은 금왕 목장 자체에서도 아끼는 마필로 소문이 났던 마필이죠. 데뷔 전 상대보다 밀린 전개에서도 강한 주폭으로 추임력을 발휘했었고 직전의 경주는 흐름에 따르면서 몰에 대한 나름의 적응력까지 보여줬어요. 높은 고개가 단점이라서 두 번의 경주는 코들레를 씌우고 운영을 했다라면 기세가 좋아졌던 이번의 대상 경주는 기존에 찌었던 코들레도 해제하고 출전한다는 거죠. 스피드감이 워낙 좋아지고 있는 7번 명품 축제 이번 경주도 좋은 주폭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만 레이먼드도 다시 한번 추입의 사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 평가를 합니다.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 이후 직전의 경주 사실 개인적으로는 모래를 맞았을 때 어떻게 뛸까 좀 고민이 됐던 전력인데 상대의 이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올려 붙이는 추입력 자체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1번 도끼블레이드가 사실상 코스 이점은 가장 좋은데 능력 자체도 크게 의심은 안 가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죠. 주행심사에서도 크게 늑발을 했었고 데뷔 전 늑발 이후 모래를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직전의 경주도 모래를 맞추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인코스 자체가 이 마필한테 약이 될 수 있을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가늠은 안 가지만 그래도 기본 능력상에선 1번과 도끼블레이드도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기대치를 걸 수 있는 구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요.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낼 전력이죠. 2번마 대한마를 필두로 상승세, 7번마 명품 축제, 추임력 발휘 가능한 6번마 레이먼드, 코스 이점 쪽에 아직은 보여줄 거름이 남아있는 1번마 도끼 블레이드까지 4대의 선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네, 올 시즌 과천벌 2세마 최강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 직전에 이제 통한의 실격 처분, 당시도 1위로 결승전 통과했지만 이번 대완마가 절치부심, 이번에 과천시장배 잘 열심히 준비했고요.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한 전력으로 보입니다. 여태 마필들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들 일단 3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이번 대한마보다는 1번 도끼블레이드에게 좀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이 도전권도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돌 위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좀 다릅니다. 저는 1번 도끼블레이드를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를 통해서 봤을 때 초반 스피드도 일취월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데뷔전에는 사실 초반 스피드가 좀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전개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외곽으로 그냥 심하게 외곽으로 그냥 넘어오면서 입상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보여준 일취월장한 스피드라면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2점 살려서 선행까지도 또 모래에 예민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 버티기 가능성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2번 대한마 이 말도 사실 모래 예민한 모습인데 어쨌든 직전 경주 실격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부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번 레이먼드의 추위까지. 개인적으로 백동희 의원께서 3번 흥오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1번 도끼블레이드, 2번 대한마 둘 다 모래 예민한 말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안쪽에 비는 자리 3번 흥오름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선행을 나가긴 했지만 꼭 선행을 나서야지 된다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합 상황에서 안쪽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낼 수 있는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7월 달이나 6월 달에 따라가면서도 추임력을 발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낸다면 3번 흥오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가능성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최성진 의원님의 전개를 보는 그 시각이 좀 더 놀라운데요. 오히려 도끼블레이드를 선행을 보고 그 이선에서 따라가는 게 흥오름이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주셨네요. 저는 반대예요. 도끼블레이드가 선행을 가게 되면은 오히려 무리 아닐까요? 지금까지 선행을 갔던 전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발주를 받고 무리해서 압박을 받는다면 그분이 또 좀 무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모래를 최대한 맞지 않는 전개를 펼칠 거라고 저는 도끼블레이드를 평가하고 있고 흥오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경주가 이제 모두 선행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직선에서 열역감이 그렇게 컸다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한마라든가 나머지 마필들의 그 강한 주폭을 선행을 나서든 오히려 선입이라면 더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선행을 나서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선입을 따라간다? 저는 흥오름의 선입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대한마가 서력전을 펼칠 수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에 마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응원해보고 싶은 말 이번 대한마 선행이던 추입이던 직전에는 의도했던 추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추입을 시도해봤는데 더 탄력적인 걸음을 봤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은 높아졌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한마에 만만치 않게 도전을 할 수 있을 말을 전 7번 명품 축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편성 구도 자체가 시수말이 무려 9두나 도전을 해요. 겹치는 시수말이 몇 두 없는 상황 속에서 페더럴리스트가 새로운 강자로다가 진입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도 가고 최범원 기수가 과천시장배 벌써 2연패했죠. 3연패에 도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갑니다. 저는 여기서 3번 흥오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2세마 경주다 보니까 앞말 중에서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여태까지 최근의 데이터들이 쌓이더라고요. 3번 흥오름이 직전 보여줬던 그 순발력과 스피드는 초속과 중속은 정말 최성진 의원은 이게 선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끼블레이드는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빠르다고 보는데 왜 굳이 배제를 하셨습니까? 전개도에 그냥 내비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번째 마필로 좀 잡아놓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흥오름 자체가 잘 뛰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대한마 같은 경우에도 인코스에서 이제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흥오름을 압박하면서 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흥오름을 압박하면서 뛰지 않으면 대한마 같은 경우도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선행에 가깝게
흥얼음을 압박하면서 뛰다 보면은 흥얼음이 최근까지는 뛰었던 경주 중에 그렇게 약한 상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직전에 뛰었던 그 이전에 뛰었던 상대들보다 훨씬 강해진 상대 틈에서 압박받는 선행이 앞말 자체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대한마는 거의 뭐 앞말 같지 않은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상관이 없다라면 흥얼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전까지 주로 확인이 좀 된다라면 흥얼음의 가치를 논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흥얼음을 추천드리기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물론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거리죠. 3번 흥고름이 보여준 그 순발력에 있어서는 이 선행을 나설 수 있을 듯한데 과연 어디까지 버텨낼지 또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도 여럿 있습니다. 이 선행만은 발주대가 열려봐야 알겠습니다. 이번 대한마가 그야말로 능력 우위로 보입니다. 직전에 비록 탐하필 방해, 낙마, 실격당했지만 그로 인해 선입전개 외측에서 무리하고도 막판에 너무 좋은 걸음을 보였어요. 우승한 전력인데 실격이죠. 상당히 목수임이 좋고 주행대사가 낮게 깔리는 전형적인 그야말로 능력마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번 대환마는 당연히 이 중심권의 마필 다시금 강조드려보겠고요. 7번 명품 축제도 8월달 데뷔전 늪발질로 막힌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좋은 근성을 보였던 말. 6번 레이먼드는 직전에 문화일보배 챔피언에 올랐던 말입니다.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 차분하게 후미에서 힘한 배 막판 한 발 역습을 가했는데 그 전략이 이번에도 통할 듯합니다. 6번 레이먼드, 1번 도끼블레이드는 직전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이겨낸 전력 게이트 안쪽. 자, 뭐 저희가 말씀드린 4두 혹은 5두 내에서 결판이 날 듯합니다. 자, 올 시즌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이세마 챔피언을 가리는 경주 10경주는요. 그래도 보여준 능력상 앞서 있습니다. 직전에 실격의 아픔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전력이죠. 이번 대환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11경주는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m 거리 이미 검증 전력도 수두룩한데 최근에 좀 아쉬운 착수권에 머물렀던 말들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양상입니다. 일단 레이스 주도를 할 말은 9번 빅갈랜드로 보이고요. 여기에 4번 황금주머니가 직전 경주 4등급 승급전 무대 아쉬운 머리차 3차기였는데 당시 흐름을 빠르게 진행했던 초인대보, 드림인디 자, 두 마필을 마지막까지 이겨내지 못했어요. 직전 당시는 초반 착지 불량으로 훔이 쳐졌고 직선에서 추격을 가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죠. 벌어진 격차를 좁히지 못했어요. 헌데 그래도 머리차밖에 안 났다는 거죠. 자, 이번에 혀 보정끈 승인자구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제갈 바디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자, 직전보다는 앞선 강해 보이진 않아요. 첫 도전에 나서는 9번 빅갈랜드 1700 뛰어봤죠. 9번 빅갈랜드가 레이스를 주도할 텐데 자 4번 황금주머니는 직전에 머리차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자, 7번 원더풀 럭키가 최근에 연달아 3착의 아쉬움이 있는데 이미 1700m를 입상한 전력도 있어요. 직전 경주는 출발 후 제어, 훔이 힘한 배, 막판 느지막한 추입으로 아쉬운 3착이었죠. 역시 직전 당시 앞선의 두 마필을 제껴내지 못한 아쉬움.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은 가정주였습니다.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포트 충분히 가능한 적정거리 출전 7번 원더풀 럭키입니다. 자, 12번 클린업 시크릿이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막판에 한 발 부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수월하게 2선 가담 막판까지 근성 발휘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에 2번 관악함성이 발스힘이 높고 좀 힘으로 뛰는 유형의 말이지만 초반 전개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지는 말이죠. 지난 8월 18일 날 1700m 입상 시에는 당시 누네스 기수가 적극적으로 선두 외곽 선입전을 펼치며 입상을 했었는데 직전에는 초반 전개가 완전히 뒤쳐져 늦발을 했었죠.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에 게이트 안쪽 초반 발출을 기가 막히게 잘 끊어내는 안토니오 기수로 안장 강화하며 이번에 좀 앞선에서 움직일 겁니다. 2번 관악함성의 선정기 대치까지. 결국 서울 11경주는요. 직전에 토간의 머리차 3착,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 월등한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4번 황금주머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제가 해설 중에 기승기수 자막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 12번 클린업 시크릿은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2번 관악함성은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두 마필에 대한 기승기수 자막에 대한 오류 정정해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설명도 감사하고 세심하게 또 그 자막에 대해서 그걸 잡아주시고 명예 MC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저는 이번 경기 특히나 기원을 해요. 황금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매번 설명을 드리죠. 저한테는 애착이 많이 강한 전력이고 사실 직전의 경기는 아예 무시했었는데 외선에서 좀 불리했던 전개를 그 정도로 띄워줄 줄은 저도 놀라울 정도여서 이번 경주는 좀 더 믿을 수밖에 없다 평가하고 있고요. 7번 원더풀 럭키, 12번 클린업 시크릿도 같이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전개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 주폭이 좋은 전력이 1번 크레머와 파워죠. 초반 발주 능력이 이렇게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코스를 잘 받아야 된다고 좀 평가를 해요. 뭐 8월 달의 경주 아쉬운 3위였지만 스피디 직한과 금소와의 빠른 페이스를 감안을 하면 잘 뛰어줬었고 이번 경주 장출기사 호흡이 잘 맞는 1번 게이트에서 부여받는다라면 크레머 파워의 역습도 가치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이 말도 1700m로 이미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만 최근 좀 부진의 늪에 빠져 있고 직전 경주는 당시 황금주머니와 함께 뛰었죠. 공교롭게도 직전에 황금주머니와 크레머와 파워는 함께 착지 불량이 나서 초반 전개가 매끄러우지 못했습니다. 네, 뭐 결국 이 4번 황금주머니에 7번 원더풀 럭키나 12번 클린업 시크릿이 상대적으로 좀 전력이 앞서 보이고요. 전개도 앞서죠. 이 복병 전력을 거론할 때 전개 양상에 따라서 성패가 가리는 2번 쪽 관악함성 쪽에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1번 크레머와 파워는 차후 경주에 좀 노림수를 둘 만한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4번 황금주머니 직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준 잠재력. 이번 경주는 최적 선입 전개가 매우 유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린업 시크릿과 이번 관악함성. 이번 관악함성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출발 실패했던 부분이 좀 페인이라고 보는데 안토니오 기수 앞선 가담에서 능력상 버틸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9번 빅갈랜드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MC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분명 예전에는 1701번 출전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단거리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 보였을 때였고 지금은 최근에 상태 올라오면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 이번 경주 분명히 선행이라면 뭐 못 버틸 리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9번 빅갈랜드의 선행 버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늑발동이 걸리고 있는 말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두 차례 연속 입상했죠. 31조로 이적 이후에 직전에 첫 입상까지 차지했고 물론 뭐 선행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코너 4개짜리 1700m 거리에 대한 코너링이나 혹은 경주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뢰감을 주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선두 선입권에서 충분히 압박감하며 응수할 수 있는 1700거리 적응 완료된 또한 검증된 전력에게 높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 9번 빅갈랜드가 선두주로 레이스로 유리하게 전개를 펼친다 한들 자, 이번 경주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해설님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가 사실 기록으로다가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참 꾸준한 말들이 출전을 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4번 황금주머니가 이제 직전에는 아쉽게 머리차로 3위였지만 순위 상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저는 제가 경주를 잘못 봤나 편성 분석을 잘못했나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도 많은 차이가 나서 무엇을 잘못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최성진 위원이 빅갈랜드를 함께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빅갈랜드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선행 후 버티기 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8번 결의 한번 여쭤볼게요. 원더풀 럭키도 물론 괜찮은 말이고 꾸준한 말이죠. 대신에 꾸준하기만 해요. 딱 자기 입상 기록이 있는 말입니다. 52초대 초반. 반면에 결의 같은 경우에는 다소 기복해 보인다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주로 훈련을 제대로 규칙적으로 시키질 못해서 연습 주행으로다가 이 말에 훈련을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습 주행을 실전을 연습처럼 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라스트 한 발의 가능성은 8번 결의가 갖고 있고 부담적 양상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결의의 가능성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왜 추천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8번 결의 제 복귀 노트에 역시 동일한 생각을 적어놨어요. 기복이 심한 마필, 이꼬로 도깨비 같은 마필. 이 당일 상태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말로 보입니다. 직전에 제가 직전 당시 입상 실패했을 때 상태가 영 아니었고
말씀하신 대로 주로 훈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습 주행으로 대체를 했는데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대신에 기복이 좀 심한 말이고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 8번 결의는 당일 예시장 상태감 체크 후에 이 복병 가치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부 서울 11경주는요. 자, 그야말로 적정거리 출전에 종반 한발 월등한 결정력. 이번에 머리차 3착 직전에 아쉬움을 많이 합니다. 4번 황금 주머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2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원업 2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출발 이후 직선권이 가적인 1,400m 만만치 않은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거리 변화, 경주 여건의 변화 등등으로 은근 변수가 작용할 듯합니다. 능력마들의 한편 대결, 요 12경주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2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편성을 만난 후착마도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별이 없는 한 믿음에 부응해줄 말, 바로 안쪽에 있는 이번 파노라마 쇼입니다. 스피드가 매우 탁월한 단거리형 말입니다. 이번 1,400m까지는 2등급에서 이미 적수가 없고 2등급 이상의 능력이 검증됐다라고 판단되는 말입니다. 게이트까지 안쪽으로 들어왔고 또 사실 2등급 단거리 경주 치고 빠른 말도 별로 없는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선행이 거의 확실시되고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돌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8번 샤크런입니다. 경주력은 사실 능력 자체는 매우 뛰어난 말로 판단이 되는데 모래의 예민한 부분,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초반에 선입권에 자리를 잡긴 했는데 모래 맞으면서 거의 채우미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4코너 이후에 뒤늦게 추입을 시도했지만 누추입의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10 남기고 들어왔는데 대상 경주에서도 단거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추입력, 굉장히 적응한 모습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선추입 전개 또는 모래 피해서 외곽에서 모래 피한 선입 전개라면 능력상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또한 1번 모르피스도 승급전이지만 강하게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이 말이 최근에는 모래 맞으면서도 이제는 잘 따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무엇보다도 KT점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해졌다는 부분에 높은 평가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10번 소중한 만남이라는 말도 굉장히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스피드가 좋은 선행 선입형 말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 사실 편성상 선입 전개에 확실하게 적응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말이 별로 없는 편성입니다. 모래 예민성도 좋아진 만큼 선입권에서 자리 잡고 직선에서 뒷심발이까지 가능한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돌 이번 파노라마 쇼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바퀴 돈다라는 표현 참 오랜만에 방송에서 듣네요. 자, 근데 이번 파노라마 쇼 같은 경우는 57kg 어느덧 한계 부담 중량을 짊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행마가 파노라마 쇼가 빠르게 앞선을 정리해주지 못한다면 그 덮치고 나올 수 있는 선행군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죠. 4번 오케이킨 한번 여쭤볼게요. 심지어는 직전 경기 도지사배 경주에서도 악착 같은 선행 끝에 상대 마술을 제치면서 선행에 성공했단 말입니다. 이 말이 선행을 포기할 리가 없어요. 모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4번 오케이 킹과의 경합 상황 염두에 두십니까? 예, 4번 오케이 킨이 언급해 주신 대로 이 말이 굳이 선행을 자꾸 나서려고 하는 이유는 모래 예민한 부분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해내야 된다는 부분. 근데 단거리에서 이 파노라마 쇼의 스피드, 어쨌든 이번 파노라마 쇼도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4번 오케이 키는 굳이 넘어서기보다 옆에서 따라가면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해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결국 이런 구도로 진행될 경우에 이번 파노라마 쇼의 스피드에서 더 앞서 있는 이번 파노라마 쇼가 앞선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노라마 쇼는 최근에 강자인 문학 프린세스나 문학조이 직전에 강한 상대를 다 꺾고 올라오고 있어서 능력은 인정이 가는데 오케이킨이 좀 괴롭힐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케이킨이 선행을 가고 파노라마 쇼가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리면 분명히 최근 뛰었던 것보다 좀 불리해질까 봐 대신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성파라는 마필도 물론 빠르기 때문에 경합 가능성 열어둬야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 자체 모르피스 파노라마 쇼 기본적으로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저는 5분만 돌아온 아침에 한번 여쭤볼게요. 포인 마필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데뷔 초의 이제 기대치보다는 성장세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초반 게이트 때를 빠르진 않아도 몰고 가는 중속 주폭은 여유가 상당히 많죠. 직전 1700도 여유 있게 이제 우승 거뒀었고 자리 자체만 잡는 데만 그게 문제지 이번 경주 상대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돌아온 아침에 승급조도 문제없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5번 도란 아침에는 스피드와 지구력이 좀 조화를 이룬 말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피드에 있어서는 2등급의 이 단거리 스피드형 말들을 상대하기가 좀 버겁지 않나라는 판단도 있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 3등급에서 중장거리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2등급의 단거리에서 이제 도전을 하는 지금 형국입니다. 8월달 경주에서도 사실 빠른 선행마를 쫓아가면서 무난한 전개를 펼쳤지만 결국 넘어서거나 확고한 추임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강해진 앞선의 스피드형 말들 보내놓고 선입 전개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이번 경주 이 5번 도란 아침의 잠재력 어디까지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액면으로 보여준 좋은 능력 갖춘 말들의 동반 입성 기대치도 있지만 복병 전력에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일단 4번 오케이킨이나 2번 파노라마 쇼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설지 그 부분 또한 이번 경주 풀어내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에 7번 천하비가 있습니다. 최근에 장거리도 뛰어봤고 직전에 1400거리 큰 착차 없이 착승권 성적을 거뒀는데 분명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이에요. 김동수 기수로 완전 강해했어요. 직접 훈련도 했고 1400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충분히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컨디션 올라온 7번 천하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7번 천하비도 어느 정도 선행마 단거리에서 선행마를 보내주고 어느 정도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3번 연속해서 계속 최적 전개를 펼쳤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이번 파노라마 쇼를 크게 능가한다고 볼 수 없는 말들과의 접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인코스에서 정말 곱게 최적 전개를 해내고도 이 정도의 모습이라 이번 경주도 입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12경주는요. 코스 이점의 강공선행 작전, 높아진 부담 중량도 너끈히 이겨낸다라고 평가하시는 이번 이 파노라마 쇼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 1400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당일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12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라스트 경주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인 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고요. 직전에 특별 경주 강편성 구도 속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제 능력 발휘 가능해 보입니다. 상당히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단거리 강자들이 대거 출전하는 레이스인데요. 전개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토요일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3경주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마 굉장히 많습니다. 1번 머니캠프부터 4번 장사나일드, 5번 구름손짓의 외곽까지 줄줄이 다 선행형 말들이에요. 하지만 경합은 없을 겁니다. 전개도 들어가 볼게요. 경합이 없는 이유 4번 장사나일드가 바로 빠르게 즉각적으로 초반부터 게이트 이탈과 동시에 앞선을 정리해 줄 겁니다. 여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1번 머니 캠프라고 보는 거죠. 이 말은 초속과 게이트 이탈과 초속 모두 다 좋은 유형이고 무엇보다 지금 게이트 조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말이 초속을 제어를 해가면서까지 4번 장산 와일드에게 선행을 내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일 상태만 이상 없이 좋다라고 한다면 1번 머니 캠프가 4번 장산 와일드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은 9번 야호 스마트캣이죠. 이 편성에서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9번 야호 스마트캣이 이 그림 충분히 가능해지는 구도가 됩니다. 다만 9번 야호 스마트캣 57kg, 게다가 지금 외곽. 지금 그 점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고요. 10번 핵 항공모함이 상대적으로 모래는 덜 맞는 위치에서 따라가도 된다라는 강점을 차지해 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4번 장산 와일드가 이끄는 레이스를 1번 머니캠프가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코스 이점을 활용해 가면서 얼마만큼 따라 붙느냐가 이번 경주 결승 직선주로까지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무거운 부담 중량 57kg이기는 하지만 9번 야호 스마트캣 역시 이제는 뭐 미룰 수가 없죠. 57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추입, 주행불량한 말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최소한 덜 맞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 따라가는 추입을 초반엔 했었는데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선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경주 중반에 크게 이상만 없다라고 한다면 결승 직선주로에서는 4번 바로 옆까지 붙어서 움직이기 위해서 유기영 기수가 최선의 경주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여기에 10번 핵 항공모함. 상당히 근성이 좋은 유형이죠. 따라가면서도 직전 1200m 늘어난 거리 첫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능성 있는 모습 속에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순위를 좁혀오는 그 착체를 좁혀오는 10번의 핵 항공모함까지 4번 장산와일드 이 말이 빠르게 정리해주는 이번 13경주 레이스 4번 장산와일드를 우선 중심으로 무거운 부담 중량 9번 야호 스마트캣의 근성과 1번 머니캠프의 코스 2점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의 이 유리함 10번 핵 항공모함까지 함께 추천해 볼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3연승의 폭발적인 상승세 4번 장산와일드 이번에는 경주 여건 더 좋아졌다.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선행을 나서던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치던 너끈히 이겨낼 4번 장산와일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4번 장산와일드는 인정하셨고요. 도전권 중 복병 전력도 있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김정희 의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말 중에 가장 중심마로 선정해 주신 4번마 장산와일드 저 역시 동의합니다. 직전 경주 워낙 놀라운 경주력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밀렸다면 의심을 해볼 만한데 어쨌든 이번 경주도 선행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말 중에 가장 안쪽 게이트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직전의 경주력이라면 버틸 가능성 줄어든 거리에서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12번 팡팡가리란 말도 직전에 보여줬던 특별경주에서 모습이라면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전 복병으로는 6번 원더라이트라는 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등급에서 이미 능력 검증된 말이고 최근 컨디션 다운됐지만 직전 특별경주부터 꾸준한 훈련으로 상태 올라오는 모습 직전에는 전개가 꼬였지만 이번에 전개만 풀린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김정희 의원께서 직전에 좀 언급해 주셨던 말 같습니다. 8번 현무 굉장히 직전에 잘 떴다라고 판단합니다. 경합 상황에서 전개도 좋지 않았는데도 땡큐 찰리와 큰 착차 없는 모습. 사실 이번 경주 핵 항공모함 추천하셨는데 현무 직전에 보여준 모습이라면 충분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무 저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고 직전에 실제로 추천드렸고 당일에는 이 말을 더 우선 중심에 놓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직전에 실망한 거죠.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컨디션이 다소 직전보다는 다운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직전이 최선이었던 8번 현무 이번에는 논할 가치 없다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일할 수밖에 없죠. 장산와일드 믿고 있고요. 머니캠프 기대치 갖고 있습니다. 야호 스마트캣도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3도 좋게 보고 있고 12번 팡팡가리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1000m 단거리에서 초속, 중속 정말 빠른 마필이죠. 6전째 휴양 공백에서 1400은 그냥 가볍게 한번 몸 푸는 용도였다고 좀 평가를 하고요. 직전에 이제 주기가 돌아오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밀렸어도 선두 선입, 자유로운 팡팡가리는 이번 경주에서도 또다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야 될 텐데 팡팡가리 개재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직전에 상당히 참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추입하는 아멘다를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최선 다하고 진 걸음입니다. 따라가서는 경쟁력 밀린다라는 판단, 외곽 게이트 역시 불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참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 간의 레이스, 특히나 단거리 레이스는 전개가 중요하죠. 일단 앞선을 장악할 말이 4번 장선월드, 9번 야호 스마트 계단 쪽에 1번 머니캠프가 있는데 아무래도 4번 장선월드가 최근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너끈히 극복해내고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코스 안쪽 들어와 조건은 더 좋아 보이고요. 9번 야호 스마트캐 직전 HRI 트로피 특별 경주 강편성구도 무너졌지만 이번에 일반 편성이죠. 12번 팡팡거리 감량 혜택을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을지 당일 이제 외곽 게이트지만 전개를 풀어내는 양상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자, 토요일 라스트 13경주는요. 모든 경주 여건이 가장 유리합니다.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의 4번 장산 와일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0월의 마지막 토요 경마 저희가 매경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빅 이벤트도 있고요, 대상 경주도 있었죠. 자,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1월,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 주간이 되겠는데요. 자, 항상 뭐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월말 경마 항상 액면 혹은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그동안 좀 아쉬웠던 전력, 또한 여름철에 좀 컨디션 저하됐던 그 전력들의 이제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복병 전력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뭐 매 경주 해설해 드렸으니까요.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